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나폴리. 이 도시는 미켈란젤로가 말한 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로마, 밀라노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는 95만 명입니다. 기원전 1000년에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나폴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인데요. 나폴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밀라노와 로마에 이어 GDP 기준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나폴리의 역사적인 도심은 유럽에서 가장 크며 199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폴리 왕궁은 그 특유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나폴리 왕궁은 1858년 완공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중심부에 위치한 궁전이며 박물관 및 역사적인 관광지입니다. 나폴리 왕궁은 플레비스토 광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건립되었습니다. 궁전 내부는 화려한 홀과 예술작품으로 장식된 방, 규모 있는 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폴리 왕궁은 방문객들에게 나폴리 군주의 역사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궁전을 집으로 삼았던 왕과 여왕, 왕자 및 공주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폴리 왕궁은 17세기 초기에 스페인 군주로부터 이집트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리 킹덤의 왕인 필리포 4세 디 보르본의 지시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격식 있는 궁전이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조와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왕실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폴리 왕궁 건설은 1600년에 스페인의 새로운 국왕인 필립 3세 합스부르크의 부왕실 방문을 위해 스페인 총독 페르난도 루이즈 데 카스트로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며 궁전은 산타루치아와 카스텔루오보 사이에 광대한 지역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복원과 보존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숙련된 장인과 복원 전문가는 건축물, 예술품, 가구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폴리 왕궁의 일반 프로젝트의 설계는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었던 도미니코 폰타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도미니코 폰타나는 이미 로마에서 교황의 의뢰로 장엄한 작품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자주 폰타나가 만든 원래 디자인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전체에 걸쳐 나폴리 궁전과 그 광대한 궁전 광장은 나폴리의 사회 및 정치 생활의 심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왕궁 내부에는 로얄 팔레스 왕궁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왕실 컬렉션의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왕궁에 속한 몇몇 공간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실, 화장실, 침실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얄 팔레스 왕궁 박물관에는 귀중한 예술품, 가구, 의상,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734년 찰스 왕이 나폴리에 왔을 때 궁전은 버려졌었고 왕의 궁전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전당포와 개인으로부터 가구와 커튼, 항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찰스 왕은 이 궁에 살았지만 결코 이 왕궁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삶에 너무 괴로워했거나 왕궁이 그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정신과 마음에는 이미 다른 두 왕궁인 카세르트와 카포디몬테가 있었기 때문에 작업은 페르난드 4세의 통치 하에서만 재개되었습니다. (1734년)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가 나폴리에 도착하면서 이 궁전은 부르봉 왕가의 왕실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건축가 조바니 안토니오 메드라노는 1734년 자신의 작업 범위를 알지 못한 채 나폴리 왕궁에 고용되었는데요. 1734년부터 1738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메드라노는 청독궁의 개조 및 확장 공사를 맡았습니다. 부르봉 왕가가 양 시칠리아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 사용했던 나폴리 주변의 4개의 왕실 거주지 중 하나인 나폴리 왕궁의 건설은 1600년에 시작되었지만 다음 세기에 걸쳐 수많은 복원과 추가가 이루어집니다. 1734년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가 나폴리에 도착하면서 이 궁전은 부르봉 왕가의 왕실 거주지가 되었으며 나폴리 왕궁 건축은 건축가 도미니코 폰타나에 의해 17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616년에 정면이 완성되었고 1620년에는 바티스텔로 카라치올로, 벨리사리오 코렌지오가 왕궁 내부를 프레스코화 그림으로 장식했습니다. 나폴레옹 점령 기간 동안 궁전은 요아킴 무라트와 그의 아내 캐롤라인 보나파르트에 의해서 신고전주의풍 장식과 가구로 더욱 화려해졌는데요. 그러나 1837년 하재로 많은 방이 손상되었고 이탈리아 건축가 가이타노 제네베스가 1838년부터 1858년까지 복원을 하게 됩니다. 나폴리 왕궁에는 몇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나폴리 왕궁 내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비밀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은 특별한 열쇠로만 열 수 있으며 그 속에는 왕실의 비밀 서류와 감춰진 보물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왕은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밀 취미는 독특한 작은 조각상을 수집하는 것이었는데요. 왕이 좋아했던 특별한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왕궁 내부의 여러 코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나폴리 왕궁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로얄 팔레스의 고양이들이 특별한 행진을 열어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이 고양이들은 왕궁의 수호물로 여겨지며 그들의 행진은 도시 전체에서 기대되고 사랑받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유명한 나폴리 왕궁은 작은 궁전이 아닙니다. 2시간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방문하십시오.
제가 이탈리아 유적지들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여행 시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면 시간은 항상 모자랍니다. 여행 일정을 만드실 때 들를 곳의 예상 시간에 30분 정도 추가로 예상을 하시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왕궁의 남은 방들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유명한 오페라 극장 산 카를로 극장입니다. 이곳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신 후 오른쪽 입구를 통해 오페라 극장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투어는 직원의 설명과 함께 약 30분간 진행되며 입장료 티켓 가격은 9유로입니다. 또한 실내 사진 촬영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멋진 극장 내의 장식과 디자인을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밀라노의 라스칼라나, 베니스의 라 페니체보다도 55년 전인 1737년 11월 4일에 개장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오페라 공연장입니다. 한때 이 극장의 좌석수는 3,285석이었지만 현재는 1,386석으로 줄었습니다. 극장의 크기, 구조, 고대성을 고려하면 유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활동 중인 극장 중의 하나입니다. 부르봉 왕조가 이름을 지은 레알 테아트로 디 산 카를로는 오늘날에는 산 카를로 극장으로 불리어지는데, 이 극장은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로 나폴리 왕궁과도 연결되어 있고 플레비스토 광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극장 디자인을 맡은 사람은 건축가 조반니 안토니오 메드라노였습니다. 작업은 안젤로 카라살라에게 맡겼으며 그는 8개월 만에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스페인 군사 건축가 조반니 안토니오 메드라노가 디자인한 관람석은 6층에 걸쳐서 184개의 방이 있는 말굽 모양의 극장입니다. 게다가 10인용 로얄 박스도 있으며 총 좌석수는 1379개입니다. 산 카를로 극장은 나폴리의 부르봉 왕 샤를 7세의 즉위일에 맞추어서 개장했으며 축하 행사는 피에트로 메타스타시오의 오페라 시로의 아킬레 공연과 도메니코 사로의 음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화려한 장식과 예술적 요소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특히 황금과 크리스탈 장식이 풍부하며 플레스토 및 바로크 양식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 카를로 극장은 불행하게도 1816년 2월 13일 발레 공연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빠르게 번지면서 건물 외벽만 남았습니다. 토스카나 건축가 안토니오 니콜리니의 도움을 받은 또 다른 부르봉 왕가 찰스 3세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4세 왕의 명령에 따라 바르비아는 9개월 만에 오페라 하우스를 재건했습니다. 새로 개조된 구조는 1844년에 추가적인 현대화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어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오페라 하우스는 폭탄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1943년 10월 나폴리가 해방된 후 왕립 포병의 피터 프란시스는 손상된 현관을 수리하고 3주 후 뮤지컬 레뷰로 건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오페라 하우스는 빠르게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라 캄파니아 지방정부는 자금을 지원하여 2008년부터 2년간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 1월 27일에 재개관하였습니다. 산 카를로 극장은 주로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연간 250회 이상 개최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플레비시토 광장입니다. 플레비시토 광장은 나폴리에서 가장 우아한 장소 중 하나이며 도시의 수많은 문화 행사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또한 산카를로 오페라 하우스와 나폴리 왕궁과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 여행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1860년 10월 21일) 나폴리를 사보이 왕조의 이탈리아 통일 왕국으로 편입시킨 국민 투표에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광장은 나폴리 망과 매우 가깝고 나폴리 왕궁과 양쪽으로 뻗어있는 특징적인 상둥이 열주가 있는 산 프란체스코 디 파올라 교회가 있으며 다른 유명한 인적 건물로는 살레르노 궁전이 있습니다. 플레비시토 광장 안에는 유명한 명소 두 곳이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축물은 프란체스코 디 파올라 대성당입니다. 성당에서 광장을 가로질러 맞은편에는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나폴리 왕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폴리 왕궁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카스텔 루오브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279년에서 1282년 사이에 건축되었으며 현지인들이 마스키오 안지 오이노라고 불리는 카스텔 루오브 성은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나폴리 항구 옆에 위치한 무니치피오 광장과 시청 앞에 위치한 중세 르네상스 요새입니다. 경치 좋은 위치와 인상적인 크기로 인해서 1279년에 처음 세워진 이 성은 16세기까지 나폴리 왕들의 왕실 거주지였습니다. 루오보 성의 건설은 1279년 앙주의 샤룰 1세가 호헨슈타우펜 가문을 물리치고 시칠리아 왕위에 오르고 나폴리를 수도로 삼은 후 그의 위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카스텔 루오브는 두 명의 프랑스 건축가인 피에르 드 쇼울과 피에르 당지 쿠르가 만든 평면도를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문에 새겨진 조각 그림들은 카스텔 루오브 성을 공격하는 적들과의 전쟁 장면인데요. 조각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 마치 당시 전쟁터 속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궁전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4개의 방어탑과 도개교가 있는 건문으로 둘러싸인 불규칙한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나폴리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실제로 최고 중 하나로 평가되는 카스텔 델로보와 동일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1990년) 개관한 루오보성 박물관은 내부에 자리해 있는데요. 방문객들은 먼저 팔라티노 예배당과 무기고 호를 지나 요새의 계단을 이용해 1층과 2층의 전시실 내의 프레스코화와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 갤러리에는 바티스텔로 카라치올로,
루카 지오다노, 프란체스코 솔리메나 및 마티아 프레티와 같은 나폴리 르네상스 및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있는 좋은 위치와 인상적인 규모로 인해 1279년에 처음 세워진 누오보 성은 이 도시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산텔모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산텔모 성은 이탈리아 나폴리가 내려다 보이는 체르토사 디 산마르티노에 인접한 보메로 언덕에 위치한 중세 요새이며 오늘날 나폴리시를 내려다보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입니다. 성은 보메로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구시가지에서 성을 방문하려면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메로 산을 오르는 3개의 푸니쿨라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것인데 저는 힘들긴 하지만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구시가지에서 산텔모 성까지 도보로 30분가량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을 걷는데요. 나폴리를 찾은 여행객들은 이곳은 꼭 들르는 명소인 탓에 입구에서 긴 대기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산텔모 성 요새에서는 나폴리시가 인상적으로 내려다 보입니다. 높은 위치와 육각형 별 모양으로 인해 이 요새는 나폴리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보메로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렌토 반도에서 베수비오 산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전망을 제공합니다. 산텔모라는 이름은 산 에라스모에 바쳐진 이전 10세기의 교회에서 파생되었으며 에르모로 축약되었고 최종적으로 엘모로 변경됩니다. 성의 건설은 1275년부터 시작해서 1343년까지 건축가 카마이노가 사망한 1343년까지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벨포르테로 알려진 이곳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화된 주거지였으며 입구 문에는 2개의 포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산텔모 성에 대한 최초의 문서는 13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폴리의 로베르토 왕은 1329년에 시에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티노다 카마이노에게 요새 건설을 의뢰해서 완성합니다. 1537년에서 1547년 사이에 총독 돈 페드로 데 톨레도는 재건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각형의 요새입니다. 산텔모 성은 1456년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외벽과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1587년에 성의 군수품 창고가 번개를 맞고 폭발하여 성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는데요. 재건축은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의 지휘로 1599년에서 1601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계속해서 재건축되음에도 불구하고 성은 원래 구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산텔모 성의 도보 여행은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푸니쿨라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푸니쿨라 정류장에서 5분 거리에 산텔모 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중 이곳을 들리신다면 오후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가져다 주는 만족감이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나폴리 저녁 노을 배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산텔모 성은 1799년 혁명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지식인들이 요새를 점령하고 나폴리 공화국을 선포해버렸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19세기에는 요새가 감옥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부르봉 왕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방위군에 의해서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산 스퀘어로 건설된 이곳은 1604년에는 이단자로 낙인 찍힌 토마소 캠파넬라를 투옥하는 데 사용되었고 1799년에는 젠나로 세라, 마리오 파가노, 루이지아 산펠리츠를 포함한 나폴리 혁명의 애국자들을 투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860년 부르봉 왕국 수비대가 떠나면서 이곳은 1952년 가에타로 이전될 때까지 군사 감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폴리에서 여행 첫째 날이었고요. 다음 편은 나폴리 여행 두 번째 날에서 찾아뵙겠습니다.